신호를 분석하는 세 가지 방법, 시간 영역에서의 웨이브폼, 두 번째는 뭔가 통계적인 영역에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전 시간에는 푸리에 시리즈를 했는데요. 푸리에 시리즈는 주기적인 함수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죠. 여기서는 비주기적인 함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푸리에 변환입니다. 푸리에 변환은 푸리에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기 주기함수는 xn이라는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하모닉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푸리에 할아버지가 증명했던 거였죠. 만약에 그 주기가 점점 멀어진다면 우리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비주기 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바로 푸리에 변환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예전에는 시그마로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인티그랄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 있는 xf가 바로 푸리에 변환인데 푸리에 변환값으로 푸리에 변환값은 이렇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뭔가 주기함수들의 연속적인 이때는 n이 없습니다. 연속적인 배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는 그 성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때 나타나는 xf는 어떻게 구하냐면 역시 xt와 e-j2πft가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공학도들에게 푸리에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영어 표현에 푸리에 포비아, 푸리에 공포증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별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는 관점일 차이일 뿐이고 수학적으로도 어려운 것 없이 수식을 우리가 그냥 이해만 하면 직접 계산하는 것은 컴퓨터에게 맡기면 되죠. 이렇게 얻어진 푸리에 변환값 xf의 크기와 위상으로 따로 표현할 수 있고요. 설사 타임 도메인 신호 xt가 실수 신호이다 하더라도 보통 xf는 복수수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 xf의 크기 신호만 주로 관심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력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xf는 전력과 주로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xf는 좌우 대칭입니다. 푸리에 시리즈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지요. 한편 위상 성분은 좌우 기함수처럼 이러한 원점 대칭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대표적인 신호에 대한 푸리에 변환값을 알아보도록 하죠. 시간 영역에서 델타 t, 디렉 델타 t는 갑자기 뻥 무한대로 튀는 이런 충격파입니다. 이 충격파에 대한 주파수 성분은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1입니다. 한편 희한하게도 반대로 시간 영역에서 계속 1이라고 하는 이런 DC 성분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오히려 충격파에 해당이 됩니다. 뭔가 여기에 이상한 성질이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한편 시간 영역에서 계속 흔들거리는 이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이런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딱 어떤 FC라는 딱 성분 하나로 얘기가 됩니다. 즉 주파수 성분이 FC 하나이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는 FC에 성분 하나가 있다. 딱 델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죠. 코사인은 인버스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2분의 2의 j2πf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j2πft였죠. 그런데 방금 2의 j2πft는 델타 함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딱 보시고 느끼셔야 되는 것은 코사인은 플러스 FC와 마이너스 FC에 반씩 나눠져 가지고 전력이 탁 나눠지는구나 라는 눈치를 챘으면 여러분 눈썰미가 아주 좋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파이는 렉탱귤러 펑션인데요. 이런 것은 싱크 펑션이다. 싱크 펑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딱 꺾인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흔들린다. 그리고 시간 영역에서 델타 t 이런 것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도 역시 주기 신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 나중에 비슷한 신호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하기 쉽습니다. 한편 역시 공식을 곧이곧대로 따라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역시 우리는 FFT를 이용해서 풀의 변환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풀의 시리즈 때와 마찬가지로 풀의 변환도 원래 있던 공식을 구분 구적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0부터 이번에는 샘플링을 잘게 한다고 보고 TS가 샘플링 타임이거든요. 샘플과 샘플 사이의 간격, 그것이 TS라고 하면요. 전체를 n개라는 신호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nts개가 되고 k번째 값은 시간값은 k 곱하기 ts가 됩니다. 역시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구분구적법으로 표현을 하면 x의 kts 이것이 높이가 되고요. ts 이것이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에다가 시간 대신에 거기에 해당되는 kts를 집어넣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스몰 n번째 주파수 성분이라고 하면 그 주파수 성분은 fs라는 샘플링 프리퀀시를 n등분 했을 때 그때의 n번째를 우리가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면 쉽게 이 경우에는 FFT를 시킨 다음에 TS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의 변환값은 FFT 곱하기 TS의 n번째 출력값이다 라는 것을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프리의 변화는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성질이 뭐냐면 듀얼리티라는 쌍대성이에요. 쌍이라는 것은 서로 짝이다, 짝을 이루고 있다란 말이죠. 영어로는 pair 또는 두 개가 듀얼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몰 xt를 프리에 변환시켰을 때 대문자 xf가 나왔다면 똑같은 모양으로 시간 영역에서 표현을 했다면 그것을 프리에 트랜스폼 시키면은 이번에는 타임 도메인 신호에다가 t 대신에 마이너스 f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까 눈치챘겠지만 델타 t가 뭐였냐면 이러한 충격파였죠. 이러한 충격파 신호를 프리에 트랜스폼하면 1이라는 직선이 나왔어요. 이런 상수가 나왔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모양을 타임 영역에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시켜보면 델타 f가 나옵니다. 아까 t 대신에 마이너스 f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델타 마이너스 f예요. 그런데 델타 마이너스 f하고 델타 f는 사실 똑같죠. 왜냐하면 f가 0일 때만 무한대의 값을 갖는 충격파니까요. 한편 이러한 렉탱귤러 펑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영역에서 딱 꺾어지는 렉탱귤러 이러한 웨이브폼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두둑 이런 거고요. 만약에 시간 영역에서 두둑이었으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딱 꺾어지는 게 됩니다.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딜레이가 된 것은 이거였죠. 근데 반대로 익스포넨셜을 하면은 오히려 주파수 영역에서 fc만큼 딜레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변환쌍의 모양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듀얼리티 쌍대성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원래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단어죠. 양자역학에서 어느 특정한 시간에 아주 작은 퀀텀 어떤 입자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게 양쪽 다 정확하게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 얘기를 프리에 트랜스폼에서도 할 수 있어요. 프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시간 영역으로 시간적으로 차지하는 영역,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이제 길일 거예요. 그것과 주파수 영역에서 차지하는 영역,
이렇게 되죠. 그 두 개를 동시에 좁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렉탱귤러 함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를 했을 때는 요 정도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더 납작하게 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많이 퍼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간 영역에서 이것을 넓게 한다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아주 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시간 영역을 퍼뜨리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좁아지고 시간 영역에서 좁게 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넓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프레 트랜스폼에서의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여기 이그젠플이 나와 있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 영역에서 차지하는 그 델타 t, 우리가 보통 서포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간과 주파수 영역의 구간, 그 두 개를 동시에 좁게를 할 수가 없다. 하나를 좁히면 하나는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왼쪽은 시간 간격이 1이었죠. 그랬더니 주파수 쪽으로 봤을 때 골과 골 사이가 이 정도 됐습니다. 시간 간격을 0.2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골과 골 사이가 10으로 늘어났죠.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그린 거냐면은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렸고요. 보여주는 것은 rect라는 렉탱귤러 함수 바로 뒤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FFT를 이용해서 FFT에다가 TS를 곱해줘서 프레 트랜스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FFT 쉬프트를 시켜서 왼쪽, 오른쪽 주파수 성분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바로 뒤에는 rect 사각 펄스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한 MATLAB 함수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rect를 받아서 시간이 2분의 a보다 즉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플러스 2분의 a 사이가 되면은 1이고 나머지 구간에는 0이다 라는 함수였죠. 이제 전력 스펙트럼의 개념입니다. 전력 스펙트럼을 우리는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프리의 변환값 XF를 구해요. 구하는 값은 아까 FFT 곱하기 TS를 해도 되고 실제 계산을 해도 되죠. 그리고 절대값은 크기 성분만을 의미합니다. 절대값 제곱을 구합니다. 그걸 보통은 데시벨 스케일로 표현합니다. 데시벨은 10로그 10이었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통 전력 스펙트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FFT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XT를 벡터 X로 표현한다. 샘플링 해가지고 웨이브 폼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는 FFT를 한 다음에 TS를 곱한다. 그러면 프레 변환 값이 나오죠. FFT 쉬프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주파수 성분이 왼쪽으로 보이게끔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구한다. 20로그 10 ABS 절대값 X3를 통해서 그래프로 그린다 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10로그 10이었는데 왜 20로그 10이죠? 아까는 제곱을 했죠. 이 제곱이 로그니까 앞으로 나오면은 제곱할 필요 없이 20 곱하기 로그 10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연습이 있습니다. 레디드 코사인 신호인데요.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레디드 코사인은 디지털 펄스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상승 코사인 신호는 왜 상승이라고 부르냐면 왜 레이드냐면은 원래 코사인이거든요. 근데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원래 코사인이 어떻게 돼 있죠? 코사인 신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고 였는데 위로 0.5만큼 올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이런 신호 다른 구간에서는 0이 됩니다. 이걸 스펙트럼을 구해보니까 오른쪽처럼 나왔어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자, 첫 번째 할 일, 레디드 코사인 펄스를 정의에 입각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걸 시간 영역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FFT 한 다음에 TS를 곱합니다. FFT 쉬프트를 통해서 마이너스 주파수 성분이 왼쪽으로 가게 하고요. 그리고 데시벨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때 여기서 일부러 맥스 XCDB를 뺀 이유는 뭐냐면 제일 높은 값이 0dB가
되도록 일부러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전력 스펙트럼을 보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프에 보시면 제일 높은 데가 0dB예요. 그리고 골로 빠지는 데가 30dB보다 더 좀 밑에 있죠. 한편 프레 트랜스폼에서 컨볼루션 정리는 아까 프레 시리즈에서도 했지만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하기다 라는 것이 컨볼루션 정리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델타 t-t0는 뭔가 딜레이 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t0만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컨볼루션 시키면 x 자체가 t0만큼 딜레이 되죠.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곱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있던 x는 그대로 xf로 왔고요. 델타 t-t0는 프레 트랜스폼 하면은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개를 곱한 것이 돼요. 반대로 주파수 영역의 컨볼루션은 시간 영역에서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곱하기다.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인데요. 여기 이그젠플을 보죠. 주파수 이동 정리라는 건데요. 이것은 나중에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또는 업 컨버전 이런 쪽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원래 신호 xt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신호인 사인 코사인 신호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스펙트럼이 주파수 영역에서 fc만큼 이동을 해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한편 코사인은 인버스 오일러 함수에 의해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의 합과 차로 표현이 되죠. 여기서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합이고요. 그래서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원래 있던 스펙트럼이 하나는 마이너스 fc 쪽으로 하나는 플러스 fc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주파수 영역의 컨볼루션 정리입니다. 이제 풀이의 변환을 요약해드리면 정의는 뭐였냐면 XF로 프레 트랜스폼으로 XT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그 XF는 XT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 얼마나 닮았는지로 표현을 하는 거였고요. 다양한 그리고 유용한 정리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불확정성 원리가 있었고요. 이것은 시간 영역을 좁히면 주파수 영역은 넓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프레 변환의 쌍례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것은 양쪽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모양이 서로 바꾸어도 역시 통하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프레 변환 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FFT를 이용하라라는 것이었고요. FFT 곱하기 TS를 해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프레 변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